네, 수요일 개장 28분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전일 이 시간에도 어수선한 분위기가 지속됐는데요. 간밤 미국 시장이 낙폭을 키우면서 출발했지만 막판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유럽장 급락이었고 전일은 아시아의 혼조의 움직임을 나타내기도 했죠. 코스피 야간 선물 지수도 흐름이 나쁘지 않은데요. 당잠사 이 시간에 살펴봐야 될 핵심 포인트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희망의 불씨가 아직은 살아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어제 분위기까지만 했을 때에도 관세는 협상 카드, 우리가 믿었던 2월의 신뢰, 이 부분이 깨지는 듯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관세와 관련돼서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나타냈고 격화되는 움직임을 보여주기도 했었죠. 그런데 이 분위기가 다시금 간밤 분위기 새벽 동안에 달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둘씩 점검해보죠. 개장 전 주요 체크 포인트는 이렇게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열어볼 텐데요. 말씀드렸던 관세, 이 이슈가 계속적으로 핵심이긴 합니다. 3월에 이전 당잠사 시간에 말씀을 전해드릴 때 2,400 후반대에서 2,700선까지의 밴드 하단, 상단까지의 움직임을 전해드린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하단이 이렇게 아래쪽, 위쪽으로 열린 이유는 관세, 그리고 양회라는 키워드에 집중하면서 변동성을 보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전해드렸던 건데요. 우리가 예고했던 대로, 예상했던 대로 관세 일지는 계속적으로 하루 동안에도 여러 번씩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 보여드렸던 표에서의 내용은 우리 예상했던 대로 멕시코, 캐나다 쪽으로 25% 관세 부과는 강행할 예정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고 일어나니 캐나다와 멕시코 쪽에서도 우리는 한 달 동안의 협상의 여지를 열어두고 미국과의 협조를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관세를 강행하다니 보복 관세로 맞대응하겠다라는 입장을 불사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증시는 1.7%의 하락으로 마감을 지었고요. 멕시코 증시 낙폭 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중국 쪽에서도 미국산 닭고기, 밀, 옥수수 쪽으로 10에서 15%의 맞불 관세를 놓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국 쪽에서도 강경 대응에 나선 건데 어제 중화권 증시는 또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움직임을 감안해 봤을 때 아직까지는 협상의 여지가 남아있다고 시장은 보고 있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코스피 야간 선물 지수도 어제 유럽 증시 급락, 미장은 낙폭을 만회하는 구간 안에서 0.69%의 상승으로 거래를 마친 상황입니다. 그래서 격화와 그리고 협상 그 사이에서의 계속적인 이런 줄다리기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미국장 마감하고 들린 내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사실 백악관에서는요, 속보 나오고 나서 바로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야후 파이낸스 그리고 파이낸셜 타임즈, 뉴욕 타임즈까지 계속적으로 상보 뉴스가 업데이트되면서 사실 확인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래도 신뢰를 가지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하워드 루트닉 미국의 상무부 장관이 이르면 내일, 그러니까 현지 시간으로 5일자로 원래 4일부터 부과됐던 멕시코와 캐나다 쪽의 25% 관세 부과가 경감될 가능성이 있다. 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발표가 곧 나올 거다라는 이야기인데요. 하루 만에 이렇게 뒤집는 이유를 좀 더 들어봐야겠죠. 지금 아마도 이르면 내일일 거고요. 지금 우리 시간으로 11시 구간에 다시 한번 트럼프 대통령의 의회 연설이 처음으로 대기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 아마 많은 힌트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보복관세를 내놓고 또 만약에 보복관세 하게 되면 우린 상호관세 더 높일 거야 라고 했던 트럼프 대통령인데 입장을 선회한 내용 들 점검해 보면서 일단은 변동성보다는 관세는 협상 카드구나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구간 안에서 일단은 관세 카드의 유효성은 계속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시장은 안도할 것이다 라는 또 다른 힌트를 같이 가져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코스피 야간 선물 지수도 0.7% 반등을 주면서 마감했다라는 말씀에 어느 정도의 답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제 시장 좀 조정을 받았었고 일부 낙폭을 줄여가면서 마감한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미국장도 일부 반등을 줬기 때문에 오늘은 지수의 반등 쪽에 포커스를 맞춰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 관세 카드라는 건 협상의 여지가 열려있고 희망의 불씨가 살아있기는 한데 언제든지 번복될 가능성은 또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3월 한 달은 관세가 지수의 상단을 열어두기도 하고 또 관세가 하방을 압박하기도 하는 그런 재료가 될 것이다 라고 증권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상단 측면에서는 일부 안도 랠리가 나올 수 있기는 한데 어제 지수의 하락 속에 비교적 강했던 쪽, 바로 관세 협상 카드라는 측면에서 우리 쪽에 아주 막강한 카드인 조선과 LNG 쪽의 움직임은 계속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쪽의 경우에는 관세와 관련돼서도 우리의 카드이기도 하지만 플러스로 지금 미국에서는 만약에 러시아 쪽에 에너지 제재를 풀어주더라도 당장 러시아산 가스를 유럽 쪽에서 사용할 가능성은 낮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디서 가져오겠는가? 결국 미국의 LNG 쪽의 수입을 늘릴 거다라고 증권가에서 보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방위 안보 측면 그리고 이런 관세 측면에서도 LNG의 미국 수출은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가능한데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관세 카드 말고도 수출 확대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LNG를 계속 실어 나르고 있는 이 LNG 선사 쪽으로 지켜볼 수 있겠고, 이와 관련돼서 반드시 필요한 부품이죠. 피팅 밸브, 기자재까지의 움직임도 눈여겨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분위기가 가장 좋았던 건 바로 강관이죠.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한미 TF를 꾸리고 이제 실무적으로 팀을 꾸려서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단계까지 이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구간 안에서 새롭게 치고 올라오고 있는 LNG 밸류체인 안에서의 강관 종목들의 신고가 랠리가 대단했었는데요. 오늘까지의 그 연속성을 한 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안에서 어제 신고가 경신한 종목들은 한화오션과 HJ중공업이었습니다. LNG 이동으로 본다면 사실 삼성중공업이 조금 더 유리하기는 한데요. 어제는 조선 산사만 봤을 때에는 MRO 쪽의 모멘텀 있는 쪽이 더 강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화오션이 14%의 급등으로 신고가를 새로 경신했고, HJ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MRO, 함정 보수 유지 정비 사업 관련해서 새롭게 TF팀을 꾸리고 이 체결 협정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라는 내용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어제 상한가로 직행하는 모습 아주 반가웠고요. 52주 신고가를 경신해내기도 했습니다. 증권가의 TP 상향 조정 리포트와 함께 이 피팅 밸브 안에서는 태광이 52주 신고가를 새롭게 경신하는 모습이었고요. 아래쪽으로 피팅 밸브 종목들이 조금 더 시세가 확산되면서 하이로코리아, 한선 엔지니어링, KSP까지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말씀드린 강관 쪽도 사실 LNG 밸류체인 안에서 조금 더 시세가 확산됐던 또 하나의 예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넥스틸도 어제 52주 신고가까지 26% 단숨에 달려가는 모습 속에 거래가 상당히 많이 실렸습니다. 그리고 장 마감하고 나서 지금 이쪽으로는 강관, 그리고 좀 더 크게 봤을 때에는 철강 알루미늄 쪽으로도 관세 부과 이야기가 여전히 예고가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KBI 메탈 같은 종목들이 시간에서 또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관세라는 키워드, 일단은 오늘 안도할 가능성이 일부는 있기는 한데, 관세 협상 카드라는 측면에서는 3월부터 해서 꾸준히 상반기 내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변동성 속에 계속되는 카드가 될 것이다 라는 측면을 기억해 주셔야겠습니다. 이건 어제도 보여드렸는데요. 조선 밸류체인, 그런 측면 안에서 봤을 때 지금 조정받고 있는 쪽, 그리고 계속 치고 올라가는 쪽 안에서 종목을 고를 때 가장 고민이 되실 겁니다. 이 부분은 개장 중계에서 함께 다뤄보도록 하죠. 다음 포인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지난 2월 28일에 만나서 광물협정을 맺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전이 오갔고 결국은 굴욕회담이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많은 아쉬움을 자아냈던 그 결과를 보여줬었는데요. 생각보다 좀 빠르게 다시 광물협정을 재협상 맺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쪽에서는 지금 이렇게 회담이 잘 성사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다라는 의지를 내비치면서 간밤에 장 마감하고 나서 유럽장 끝나고 나서 들려온 뉴스에 따르면 러시아와 휴전 협정을 다시 맺기를 원한다라고 입장을 발표했고요. 바로 트럼프 대통령도 사실 어제 그렇게 젤렌스키와의 설전을 오가긴 했지만 광물 협정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협상의 의지를 남겨둔 바 있습니다. 그리고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업데이트된 내용은 이러합니다. 4일 의회 연설 전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오전 11시 우리 기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첫 의회 연설이 열리게 될 텐데, 여기서 관세 힌트, 그리고 광물
광물협정 힌트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크라이나와 광물협정 서명을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원래 이벤트가 예고가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무산되면서 어제 재건주의 급락이 나왔고 여기서 방산주들이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정반대 행보가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 변동성 속의 전략은 계속적으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다만 방산주가 오늘 급락이 나올까라는 측면에서는 물론 어제 일부 이벤트가 반영되기는 했는데 어제 내용은 이러했죠. 우크라 협정이 무산된 것, 이 부분은 유럽의 자주 국방의 힘을 더 쌓아 올릴 가능성을 높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방산주들이 어제 힘을 받기도 했던 건데요. 장 마감하고 나서 독일 쪽에서는 EU와 상관없이 자주적으로 독립적으로 지출을 늘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국방 지출과 관련돼서 주체적으로 늘리겠다라는 내용이 전해졌고요. EU 쪽에서도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거의 1,230조 원에 가까운 돈을 투입해서 국방비 지출을 늘리겠다라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이런 내용이 구체화되자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하나시스템 포함해서 방산 종목들이 추가적으로 더 슈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장까지도 그 연속성을 기대하셨던 투자자분들이 많으실 텐데 지금 장 전에 이 같은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변동성을 자아낼 가능성은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MNC 솔루션, RF 시스템즈, 휴니드 같이 대형 방산주 외에도 중소형 방산주 안에서의 슈팅이 어제 나왔습니다. 이들 종목들의 되돌림이 더 크게 나오게 될지 그렇게 되면 계속 방산은 휴전이 된 이후에도 좋다고 하는데 대형 방산주가 조정받게 된다면 계속 모아가야 할 시기인지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종전이 어제 이렇게 많이 빠졌습니다. 물론 몇몇 종목들 낙폭을 일부 만회하면서 아랫꼬리가 달리기는 했었는데요. SY스틸텍이 8%의 하락을 보였고 오히려 우리 출연자 중에서는 김태성 본부장 HD현대인프라코어, HD현대건설기계 조정 시에는 이렇게 큰 틀에서 봤을 때 인프라 확장과 관련된 키워드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은 모아가자는 전략이 있기도 했었죠. 어제 기회를 잡으신 분들이 있다면 이렇게 하루아침에 바뀐 뉴스에 또 수혜를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양쪽 상반된 전략 안에서, 상반된 뉴스 안에서의 전략 같이 체크해 보도록 하죠. 이 부분은 마지막 좀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인터배터리 개막 첫날입니다. 지난달에 사실 2월에 한 차례 슈팅이 나왔고 그리고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서 빈집털이라는 수급의 좀 자유로움 속에 2차 전지들이 반등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분위기는 좀 처참했었죠. 2차 전지 다 같이 무너지는 양상을 보여줬고요. 전고체 그러니까 신기술과 관련된 기대감이 있는 쪽뿐만 아니라 배터리 셀사까지 급락하는 시세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멘텀을 기대한다면 지금의 조정이 기회인가? 물론 공매도 수급적인 차원에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도 충분히 많으실 텐데요. 캐즘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최악의 구간을 지나가고 있고 새롭게 신기술과 관련된 업데이트된 내용들이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어제 다 빠졌던 종목들인데요. 오늘 인터배터리 참가해서 새로운 신기술과 관련된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관련 종목들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2차 전지에는 사실 분리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만 테슬라가 간밤에 크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역시나 1월에 이어서 2월까지도 중국의 전기차 판매량이 좋지 못했는데요. 판매량 급감 소식과 함께 조정받은 테슬라의 영향 속에 투심이 한 차례 더 위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가 조정이 나오게 되면 그에 따른 전략까지도 함께 나눠보도록 하죠. 브리핑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봐야 될 포인트들 먼저 정리를 해봤고요. 두 분과 함께 Q&A로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IS의 김태성 본부장 그리고 SP인베스트 이주호 본부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장 변동성 속에 중심을 잡기가 참 어려운 이런 분위기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관세 전쟁이 격화되는 분위기 그리고 미장 마감하고 나니까 그래도 멕시코, 캐나다랑 협상 여지가 열려 있구나라는 뉴스를 다시 받아들고 있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 네.
이 뉴스 속에 지금 LNG, 어제 조선, 협상카드의 가장 대표 수혜주로 뜨거운 흐름을 나타냈었잖아요. 오늘의 변동성 좀 불가피한가요? 저는 뭐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결국에 이제 LNG라든지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는 지금 미국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제 관련 기업들에 대한 조정, 혹시나 모를 변동성은 저는 오히려 역이용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종전이냐 아니면 이 협상이 전쟁이냐 혹은 이제 관세냐 관세 전쟁이냐 아니면 관세 협정이냐 굉장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상황인데 지금 LNG 쪽 같은 경우에는 혹은 천연가스 쪽 같은 경우에는 결국 기대감이 아니라 유럽도 지금 러시아산을 안 쓰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 간밤에 천연가스 선물이 급등을 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어제 이제 많이 올라왔고 오늘 또 이제 관세에 대한 부분이 조금 완화 제스처가 나와서 다른 쪽으로 이제 수급이 쏠리면서 어제 강했던 종목군들의 조정이 나온다면 저는 그 조정을 기존에 없으셨던 분들에게는 저는 기회로 삼는 게 더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대신에 이제 가격적으로 부담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종목을 잘 압축을 하셔서 명분 있는 종목에 더 집중을 하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관세 협상 카드에 유효한 조선 LNG 쪽으로는 조정받을 때 오히려 사자라는 의견이시라는 거잖아요. 네, 일단 뭐 대표적으로 보면 LNG 안에서도 여러 가지 기업이 있겠지만 네. 저는 오늘 강관업체에 조금 더 주목을 하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잠시 후에 한 번 더 언급을 드리겠지만 뭐 세아제강, 휴스틸, 넥스틸 제가 그동안에 계속 이 철강 이야기 나올 때마다 이 세 기업만 좀 많이 강조를 드렸거든요. 이 기업에 좀 집중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만약에 조선을 본다면 어제 HJ중공업이 이제 힌트를 준 것 같습니다. 일단 MRO 사업이 얼마만큼의 영업이익을 내줄지 몰라도 MRO에 거는 기대가 많은 투자자분들에게는 중요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MRO 쪽에 좀 특화되어 있고 올해 입찰을 준비하고 있는 HD현대중공업 이미 가격적으로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그 조정을 이용하는 게 맞겠다라는 의견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주정 가능성을 좀 더 보고 계시는군요. 네. 다만 어제 힌트 나왔던 MRO의 강자 HJ중공업 그리고 꾸준히 강관주 좋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제 아주 홈런이었죠. 넥스틸, 휴스틸, 세아제강까지의 움직임 계속적으로 체크해보자. 오늘 조정 시에 충분히 긍정적이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어제부터 넥스트레이드 출범되면서 지금 동시호가의 좀 변동성이 크죠. 지금 예상치 결과 호가 들어옵니다. 체크해 드릴게요. 지수는요. 0.19% 소폭 쉬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제도 지수가 흔들렸다가 양전했는데 약보합권 마감을 했죠. 지금 낙폭은 깊지 않습니다. 2,524선. 코스닥 어제 크게 빠졌는데요. 오늘 또 1% 이상 하락 예상되네요. 726선의 움직임 예상 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구체적으로 좀 질문 드려볼게요. 다시 종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젤렌스키의 투항인가 이런 아쉬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 광물협정 또 한 번 서명하게 된다면 종전 기대감으로 재건주들이 급등을 하겠죠. 어제랑 정반대된 분위기 안에서 방산과 재건 쪽의 전략을 각각 주신다면요. 네, 일단은 방산 같은 경우는 사실 계속적으로 지금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차익 매물에 대한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는 점, 단기 차익 매물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고요. 지금 하루하루 건너서 계속적으로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변동성을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고, 이게 뭐 사실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범위이기 때문에 이걸 감히 뭐 이렇게 된다 안 된다라고 판단하기보다는 그때그때 맞춰서 대응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재건 같은 경우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돼서 종전과 관련돼서 이게 각 나라별로 이해관계가 굉장히 상충하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미국 입장도 있고 그다음에 유럽 입장에서는 사실 종전되는 게 그렇게 달가워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이 된다고 했을 때 유럽 입장에서는 사실 이득을 볼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서로 간의 이해관계 속에서 휴전의 합의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물론 젤렌스키에 대한 그런 이슈가 나오면서 사실 반등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변동성에 좀 주의해보자라는 취지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전략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보니까요. 좀 애매해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예상호가 물론 허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3% 상승 예상되고요. 재건주도 같이 오를 것으로 예상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전략 팁 좀 더 주시면요. 네, 이게 만약에 시장 참여자들이 이게 약간 협상을 위한 쇼다 이렇게 받아들여지면은 오히려 이게 지금 방산주들 계속 모멘텀이 강하기 때문에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가격적인 부담감은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신규 접근을 한다고 한다면 지금 방산주들은 오히려 지금 조정을 나올 때를 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상태에서 심리적인 압박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을 참고하시면서 방산은 조정 시 좀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시고, 그다음에 재건 같은 경우는 지금 오히려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좀 관망하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마지막 질문이 좀 고민이 되는데요. 삼성전자도 반등 출발을 하고 그리고 2차 전지는 또 급락 출발을 해서 사실 중요도 판단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오늘 인터배터리 개막도 있잖아요. 근데 2차 전지로 갈까요? 김태성 본부장님, 2차 전지가 거의 다 하락하는데 한농화성, 전고체 대표 주자도 상한가 출발 알리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지금 혼란스러운 투자자분들께 어느 쪽 전략 세워야 될까요? 일단 동시효과가 시작한 지 몇 분이 안 되었기 때문에 허수일 네. 가능성은 높을 것 같고요. 아직 이제 체결이 안 된 것으로 좀 보아서 조금은 더 지켜봄이 필요한데 2차 전지는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기존에 네. 높은 가격대 물려 계신 분들 지금 며칠 빠졌다고 매도를 한다 해도 계좌에 크게 뭐 변화를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지금은 견뎌내고 버텨내고 일단은 하락이 조금은 안정화될 때까지 기다림이 좀 필요한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오늘 이제 앞서서 당전사에서도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시간대별로 지금 기업들이 이제 뭐 발표를 준비를 하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다 네. 보니까 장 초반에는 어제 많이 빠졌지만 관세 때문에 회복하는 힘이 들어오는 쪽에 집중을 하시고 점심시간 이후에 2차 전지의 흐름을 보시면서 그때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중계 본장 열리고 더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두 분의 개장 전 공략주 듣겠습니다. 이주호 본부장님 종목부터 볼게요. 역시 3월은 한한령인가요? DOU 가져와 주셨는데요. 네. 더 가나요? 네,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이미 지금 SM과 DOU는 지금 텐센트 뮤직과 뭔가 제휴 서비스를 체결을 했고 지금 중국에 일단 프로모션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한령 해제뿐만이 아니라 이런 텐센트와의 관련되어서 뭔가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 저는 추가적으로 부각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실제로 한한령 해제가 된다고 한다면 추가 상승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네. 특히나 이제 SM이 완벽하게 좀 계열사로 합류를 시켰기 때문에 이와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저는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 전략은 목표가는 일단 5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38,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어제 아랫꼬리가 이렇게까지 길게 달리는 모습. 오늘 출발 시가에서 잡아도 좋다라는 의견이신 거죠? 네, 시초가 잡으셔도 좋고 어제 좀 증명한 것 같아요. 밑꼬리가 정말 살아있구나 힘이 이렇게 증명했기 때문에 오늘도 시세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53,300원 2월 20일 시장이랑 같이 신고가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조정받더니 그래도 4만 원을 지켜낸 모습을 어제 확인시켰습니다. 오늘 시초가 접근, 목표가 5만 원까지 보는 DOU 움직임 체크해봤고요. 김태성 본부장님, 제가 아까 세아제강 그럼 지금이라도? 라는 질문을 안 드린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네. 오늘 종목이 세아제강입니다. 어제 신고가 마감을 했는데 괜찮을까요? 일단 조금은 지켜보시면서 예, 갭상승이 나오게 되면 굳이 쫓아갈 필요는 없고 아. 장중에 이제 조정이 나오게 되었을 때는 저는 충분히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 게 일단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 종전이 된다 하더라도 유럽 쪽에서는 과거에 이력들을 좀 생각을 했었을 때 러시아에서 가스 받아 쓰기가 좀 싫을 겁니다. 이제 그걸 공론화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제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린 거고요. 일단 두 번째, 지금 미국의 어떤 정책과 드릴베이비 드릴과 이제 굉장히 딱 맞아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굉장히 선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뭐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언제 이제 시장에 영향을 줄지 모르겠지만 제가 거론했던 그 세 기업의 장점은 뭐냐면 이미 미국 내 공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관세 이야기가 나와도 흔들리지 않는 본업의 모먼트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라서요. 네. 저는 뭐 세아제강을 오늘 말씀드리지만 넥스트가 휴스틸까지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 대신에 어제 남은 두 기업들이 상한가를 가거나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 시초 갭 상승이 나올 확률이 높은데 그 갭은 따라가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만약 세아제강 같은 경우에는 뭐 트레이딩 하신다라고 했었을 때는 손절가 15만 원을 한번 잡고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결국엔 최근의 고점은 충분히 돌파를 해서 저는 22만 원까지 가보시는 게 맞지 않겠나. 철강주도 그동안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삼박자가 맞아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조금은 더 기대해 볼 만한 요소가
더 많겠다라는 의견까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15만 원 지지 여부 반드시 체크해 주시고요. 세아제강 지금 상승 출발 예상되는 휴스틸, 넥스틸까지의 매력도도 같이 점검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종목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